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대기업은 미납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FC가 이번엔 심각한 재정 적자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어제 K리그 26개 전 구단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구단은 모두 4곳. 이 가운데 광주의 적자는 23억 원으로 다른 3개 구단의 67배 수준이었고 지난 2년간 누적 적자 역시 37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재무위가 이 상태로는 구단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광주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연맹에 공식 요청하면서 2년 전 K리그의 재정 건전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구단에 대한 상벌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벌위에선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은 물론 승점 삭감, 최악의 경우 하브리그 강등까지도 의결할 수 있는데 해외에선 황의조가 뛰기도 했던 프랑스 보르도가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3부로 강등된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수익을 과도하게 잡아 여름 이적 시장 선수 영입이 금지되는 등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왔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좀 재정적으로 좀 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광주 구단은 재정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기업은 미납 사태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농구 팬들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FA 최대어였던 허훈 선수가 KCC로 전격 이적하면서 친형 허웅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게 됐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A 시장에서 단연 최대어로 꼽혔던 허훈. 원소속팀 KT와 SK의 영입전이 치열했지만 최종 선택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KCC는 허훈과 총액 8억 원에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 중이던 이상민 신인 감독조차 당황할 정도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올해 2025-26 시즌을 위해서 허훈 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좋은 선수가 한번 좋은 성적으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보답드리겠습니다. 현역 최고의 가드 허훈은 연세대 시절 이후 11년 만에 친형 허웅과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두 선수는 이전부터 함께 뛰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같은 팀에서요? 나중에요? 나중에 이제 끝 무렵에 가서 한번 같은 팀에 떠보면 좋지 않을까. 젊었을 때 해도 만약에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농구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가 디비로 가야죠. 아빠가 우리 영국 골반이 있는데. 나 이제 프랜차이즈가 될 거기 때문에 형이 와야 돼요. 게이트로. 지난 시즌 9위에 그친 KCC는 다시 한번 슈퍼팀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최준용, 송교창, 이승현 중 한 명을 KT의 보상 선수로 보낼 가능성이 있지만 5시즌 연속 사치세를 감내한 만큼 반드시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본인들이 늘 꿈이 같은 팀에서 같은 코트로 뛰고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그 말 지켰으면 좋겠고요.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훈을 놓친 KT는 김선영과 계약하면서 문경은 감독과 김선영은 SK 시절에 이어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축구대표팀에 첫 발탁된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이렇게 눈도 뜨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더골을 터뜨려 화제입니다. 최근 엄청난 결정력으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상승세의 비결은 무엇일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수비와 강하게 부딪혀 눈에 피멍이 든 전진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역사에 남을 만한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볼을 가로챈 뒤 순식간에 수비 숲을 빠져나오더니 화려한 동작으로 수비수를 현혹시키고 환상적인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6분 뒤엔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낸 뒤 이영재의 추가골까지 도왔습니다. 그냥 한쪽 눈으로 경기를 뛰는 느낌이었고 이걸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경기장에 있을 때가 제일 좀 행복하게 해가지고 그냥 경기 계속 뛰고 싶어서 그냥 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원 시절 기록한 모든 득점을 올 시즌 14경기 만에 이미 뛰어넘으며 11골로 K리그1 득점 선두. 고교 시절 감독이자 수원에서 전진우를 지도했던 주승진 전 감독은
상승세의 비결로 달라진 드리블 스타일을 주목했습니다. 전에는 땅만 보고 드리블하다가 부딪히는 경험이 많았는데 이제는 드리블할 때 헤드업을 좀 하더라고요. 전방을 좀 내다보면서 솔로를 할 건지 조합 플레이를 할 건지 굉장히 좀 간결해진 것 같아요. 이틀 전 축구대표팀에 발탁한 홍명보 감독은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꼽았습니다. 볼을 잡으면 1대1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그 포켓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골 감각에 투지까지 어필한 전진우. 생애 처음으로 발탁된 A 대표팀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에는 모든 선수가 다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만큼 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30연속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이 종전 기록 보유자인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뛰던 광주에서 신기록을 썼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더위에 잦은 소나기까지 점점 여름이 실감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 상층으로는 영하 18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요. 따라서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동두천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단시간 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일인 내일과 모레는 맑겠지만 내일은 동쪽 지역에, 모레는 전남과 경남 서부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 동안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의 마지막 주말에는 모처럼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